네, 보스턴 스마트치과에 전화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해드리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흡착 틀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때는 못하는가, 어떤 때는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엽 원장의 치과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보스턴 스마트치과의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흡착 틀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또 어떤 경우에는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흡착 틀니의 정확한 명칭은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입니다. 자, 아래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틀니 치료입니다. 자,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유지하는 거니까 해당이 되지 않고요. 상악 완전 틀니는 대부분 구조적으로 자연스러운 흡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흡착 틀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하악의 경우에는 혀가 있고 또 움직이는 점막이 많아서 틀니가 얹혀질 곳의 면적이 위에 비해서, 상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좁습니다. 자, 그래서 하악 완전 틀니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식사하는 중에 움직이고 헐떡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악 완전 틀니를 처음 쓰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적응하는데 애먹는 경우도 많고요. 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 이른바 흡착 틀니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흡착 틀니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하악 완전 틀니 중에 흡착 효과가 있어서 말씀하시거나 식사하실 때 잘 붙어 있는 틀니입니다. 자, 흡착 틀니 치료 비용이나 치료하는 과정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I자 누르시고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흡착 틀니를 하려면 먼저 잇몸뼈, 치조골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가 빠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잇몸뼈에 흡수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이와 폭을 가진 뼈가 있어야 틀니의 안정성과 유지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 빠진 지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또 안 맞는 틀니를 오래 사용하신 경우에는 어금니 쪽 뼈가 높이가 확 줄어들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흡착 틀니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또 뼈가 너무 울퉁불퉁하거나 튀어나온 곳이 있다면 바로 틀니 치료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은 절개를 해서 뼈를 다듬어내고 그 상처가 아물고 나서야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흡착 틀니를 하려면 지금 잇몸 뼈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혀 아래쪽 공간이 중요합니다. 자, 흡착 틀니는 심부설하 공간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어금니 쪽 혀 아래쪽과 잇몸뼈 안쪽의 공간을 틀니로 폐쇄를 해서 거기를 닫아서 흡착 효과를 얻는 것이거든요. 자, 이곳에 틀니를 만들 만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흡착 틀니 치료가 가능하고 반대로 여기에 공간이 없으면 흡착 틀니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혀가 과다하게 움직인다거나 혀가 너무 커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틀니를 자주 밀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틀니를 낄 때는 착 하고 들어가지만 이렇게 혀로 자꾸 틀니를 밀어내면 틀니가 금방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틀니를 사용하면서 혀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는데 혀의 움직임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흡착 틀니를 해도 적응 못하는, 그러니까 사용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잇몸 뼈도 중요하지만 구강 점막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자, 뺨이나 혀로 잇몸과 연결된 점막이 건강하고 또 과도한 움직임이 없다면 흡착 틀니 치료 가능합니다. 자, 점막이 과도하게 움직인다거나 혹은 너무 얇아서 입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은 흡착 틀니로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침이 잘 나오는 상태여야 됩니다. 자, 위틀니 아래틀니 다 마찬가지인데요. 구강 건조증이 있어서 침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틀니에 흡착 효과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자, 입마름증이 심한 경우에는 어떤 틀니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틀니 말고 임플란트를 이용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흡착틀니 할 수 있는지 혹은 할 수 없는지 스스로 아시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에 하시던 틀니가 있으시면 치과 갈 때 꼭 가지고 오시고요. 기존 틀니를 조금 만져보면 흡착 효과가 있는 틀니 치료가 가능한지 혹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다면, 새 틀니 치료를 시작했다면 틀니 치료 두 번째 날 본을 뜰 때 흡착 효과가 어느 정도 생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흡착 틀니 말씀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 경우에 꼭 흡착 효과가 있어야만 틀니를 잘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흡착 효과가 없어도 적응을 잘 하시기만 하면 아래 틀니가 식사 중에 또 말씀하실 때 안 빠지고 잘 유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흡착 틀니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아무 불편 없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새로 하악 완전 틀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흡착 틀니라고 해도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틀니를 오래 쓰셨던 분들 중에 기존 틀니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흡착 틀니 하고 나면 아주 만족하시고 또 잘 쓰십니다. 자, 흡착 틀니는 물론이고요. 어떤 틀니도 처음부터 네이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자, 틀니는 네이랑 틀리니까 틀니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1년에 2번 이상 정기검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관리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요. 자,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도 시간이 지나면 내 잇몸뼈의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흡착 효과가 약해지거나 또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치료받고 몇 년 지나면 다시 손을 봐가면서 쓰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흡착 틀니라고 하는 것은 아래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하는 흡착 효과가 있는 하악 완전 틀니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치조골의 상태, 혀의 크기와 움직임, 그리고 점막의 상태, 그리고 침 분비량에 따라서 가능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치과 관련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 제 채널 아직 구독 전이시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틀니, 임플란트는 물론 우리 어르신들께 도움되는 치과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